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7,705명이 방문하였고 4,66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4.27%이고요. 그 뒤로는 SNS가 18.39, 유튜브가 18.39, 커뮤니티가 12.52, 현수막이 1.24%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발언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4일에는 1,011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선 토론 좌우 정치 토론에서 한 이용자가 그냥 이재명 시칼로이라는 심각한 신변 위협 글을 게시하였고 5월 25일에는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이용자가 꼴도 보기 싫은데 누가 이재명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잔인한 발언을 올렸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제보를 통해 관련 게시물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 후보자 비방 악성 댓글에 대한 대응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등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기사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욕설, 허위사실, 비방 등 악성 댓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모니터링하여 댓글 400여 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중 28건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댓글 중 수위가 높은 10건과 지난 10년간 약 36,000여 건의 댓글을 작성해온 특정 헤비 댓글러들을 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과정에서도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 유권 해석 기준이 제각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 표현의 경우 어떤 위원회는 삭제 조치 취한 반면에 다른 위원회는 의견 표시로 간주하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형평성과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 차이가 더딘 처리 속도는 온라인 선거 환경에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기준의 통일과 신고 접수 및 처리 속도 향상, 법적 대응 강화, AI 필터링 시스템 개선 및 투명성 확보라는 4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거리 불법 유인물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거리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한민국 투명선거연합 등 실체가 없는 단체의 명의 또는 아예 배포처조차 명시되지 않은 불법 유인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인물들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고 있습니다. 제보된 유인물은 선관위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법률 검토 또한 진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대통령 선거나 후보자와 관련된 불법 유인물을 발견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명예훼손 혐의 민경욱 TV에 대한 고발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9명이 당선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채널 민경욱 TV의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이미 동일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삿가 TV가 구약식 기소된 것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적 파장과 사회적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분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뉴델리와 더 퍼블릭에 대한 언론 대응 및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회와 언중이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뉴데일리와 더 퍼블릭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감정적인 표현과 일방적인 평가를 반복하며 반론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편향된 보도를 지속했습니다.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을 외면한 보도 행태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뉴델리 기사 7건과 더 퍼블릭 기사 3건 등 총 15건의 기사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 신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의 SNS 내용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더 퍼블릭 기사 2건에 대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근거 없는 추측과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한 펜앤마이크 5월 13일자 기사와 스카이데일리 5월 14일 기사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준수 촉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 심의 결과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4월 22일자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 KBS 암울한 미래 보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반론을 반영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조선 시사쇼 정치다 YTN 뉴스와이드 등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방송한 TV조선 시사쇼 정치다 및 5월 24일, 5월 25일 방송한 YTN 뉴스와이드 4건의 국민의힘 측 패널들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삼권 분립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일체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식 폭정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패널의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 발언, 객관성 위반 사항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접수가 됐습니다. 5월 24일 CBS 주말 뉴스쇼 프로그램에서는 법원 조직법과 관련하여 토론 중에 손수호 진행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패널의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방송 진행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정치적 중립 및 객관성 등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서정욱 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36개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조치했습니다. 특히 가세연은 거북선 게이트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수조 원대의 부정이익을 취득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했고, 서정욱 TV는 이재명 후보를 괴물, 악마, 사탄 등 극단적 표현으로 모독하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보수 이슈 채널은 특정 후보자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함께 이재명 후보 일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성 발언을 내보내고, 전환길 TV는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사형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김문수 거짓말 18번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전강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5일 공개된 전강훈 TV에 따르면 전강훈 목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는 거리가 먼 인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20일 사랑제일교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을 앞에 나오게 한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모으지 못했으면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쳐 하라며 기행을 펼쳤습니다. 전 목사는 이어 이번 대선을 실패하면 여러분부터 김정은한테 성폭행 당하게 추방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어떠한 존중도 없는 전광훈 씨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목사라고 추켜 세웠던 것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오자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김문수 후보를 두고 나하고 4년을 같이 해서 교감을 안 해도 내 생각을 너무 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위해 눈물까지 흘렸던 김문수 후보가 25일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묻 궁금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거짓말 시리즈 4번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을 방문해서 2003년 미국 유학 갈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면서 했던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말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들으면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받았다는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부터 시행한 정책입니다. 매년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해당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이준석 후보는 그중 한 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0수십 명의 장학생에게 의례적인 덕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실을 교묘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노무현 장학생 만냐라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과학장학금을 받은 거다. 국비장학금이다. 라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천이 중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은 지역주의 타파,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부터 스스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